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가성비 하면 생각나는 중국의 샤오미가 8월 29일 출시한 홍미노트 8 프로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녀석은 후면 쿼드 카메라와 미디어텍의 게이밍 프로세서인 헬리오 G90T를 탑재한 것이 인상적이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20만원대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눈길이 가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홍미노트 8 프로의 스펙은 이미 인터넷상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홍미노트 8 프로는 그린,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색상은 그린입니다. 가운데 검정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색상이 제법 괜찮아요. 중국 하면 촌스러운 색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녀석은 색상을 제법 잘 뽑았습니다. 후면을 자세히 보면 세로형으로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옆으로 LED 플래시와 그 아래 추가적인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카툭티가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 젤리 케이스를 씌워보면 역시나 카툭티가 보여요. 보통 케이스를 끼우면 카메라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이 녀석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 편안하게 놓을 수가 없어요. 물방울 노치를 적용한 FHD급 디스플레이도 살펴보면 6.53인치라서 제법 커 보이고요. 베젤이 약간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20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중국에서 출시한 갤럭시 A60도 20만원대인데 베젤을 놓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측면도 보고 가면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가,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마이크와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3.5파이 오디오 단자와 USB-C 타입 단자 스피커가 확인되네요. 요즘 이 적외선 센서를 넣은 제품보다 빼는 제품이 더 많은데 이 녀석은 넣었기 때문에 리모컨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기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안투투입니다. 안투투는 뻥투투라는 얘기가 있지만 다른 단말기와 비교하기에는 이만한 녀석이 없어요. 안투투 점수가 나왔는데 22만 점대가 나왔어요. 20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점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가져와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벤치마크도 비교 대상이 있긴 있어야 하니까 노트 10 플러스를 함께 테스트를 할게요. 노트 10 플러스를 옆에 둔 것은 프리미엄급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긱벤치 5는 싱글 코어가 506점, 멀티 코어가 1614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3D마크 결과인데요. 오픈GL은 2374점, 불카는 2454점이 나왔는데 세부 점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와 함께 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피직스 스코어가 거의 비슷한데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래픽스 스코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장 공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 벤치를 돌렸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UFS 3.0이라서 UFS 2.1인 홍미노트 8 프로보다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홍미노트 8 프로가 2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UFS 2.1을 탑재하고 읽기 쓰기 성능이 꽤나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딩 시간이 꽤나 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동시에 켜볼 거예요. 로딩 시간을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노트 10 플러스가 먼저 끝났는데 생각보다는 큰 차이 없이 홍미노트 8 프로도 로딩이 끝났습니다.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을 확인해 보면 HDR 고화질에서 울트라까지 지원을 하고 원R에서만 극한까지 지원을 하네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실제로 해보면 꽤나 쾌적해요. 20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캐릭터의 반응 속도나 사격 속도 등 전반적으로 프리미엄급의
준하는 성능을 발휘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비교하면 프리미엄급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게임을 그냥 즐기기에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홍미노트 8 프로는 카메라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한번 켜보면 세 가지 화각을 지원합니다. 지금 일반각이고 망원, 광각까지 촬영이 가능하죠. 세 가지 화각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망원 렌즈인데요. 망원 렌즈는 사실 망원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쪽에 꽃무늬 보이시죠? 바로 매크로 기능인데요. 매크로 렌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피사체 바짝 붙이면 초점이 안 잡히는데 매크로를 키면 초점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홍미노트 8 프로의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64mm 기능을 사용하면 640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해요. 지금 일반으로 찍은 사진과 64mm로 찍은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분 확대를 해보면 고해상도로 찍은 사진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미노트 8 프로는 기능적으로 여기 보면 슬로우 모션 960fps의 슈퍼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하고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는 야간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가 있어서 세부 설정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심도형 센서가 하나 더 달려있는 만큼 인물사진 모드를 이용해서 아웃포커스를 조정하면 꽤나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 야간 모드는 사실상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물사진 모드에 들어가는 아웃포커스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주간에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쭉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샤오미 스마트폰이 카메라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워낙 구려서 구글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카메라를 구해서 깔아봤는데 홍미노트 8 프로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단이 돼요. 이 녀석은 2통, 3, 4 모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슈가 되는 게 U 플러스의 VO-LTE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U 플러스 유심을 끼웠는데 VO-LTE가 뜨지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통화를 누르고 별샵 86583 샵별을 누르면 메시지가 뜨면서 위에 VO-LTE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녀석을 직접 사용하기 전에는 미디어텍 AP를 탑재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미꺼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미디어텍은 믿고 고른다는 의미인데 이 녀석은 미꺼텍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눈높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맞춰져 있다면 모든 요소가 2% 부족하게 보이는 스마트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성비를 논할 때 가장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홍미노트 8 프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